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권유경제가 시작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권순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권유경제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각자 서로. 네. 축하 세레모니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 PD 할 예정이에요? 축하 세레모니? BTS는 안 나오나요? 케이크나 초코파이를 싸가지고. 아니, BTS 팬들은 그 KTX를 래핑해가지고 축하를 이렇게 해주던데. 뒤에 크로마를 BTS로 제가 빼놓겠습니다. 오늘 권유경제에서 같이 권유하면서 공유하면서 뭔가 같이 좀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이게 좀 상상도 해보고 때로는 또 이게 투자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권유할 만한 얘기는 무언가요 오늘? 오늘은 제가 권유경제 첫 에피소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기대가 그나마 크다. 좀 섹시한 주제를 갖고 왔는데 제가 또 책을 또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 네.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 하지만 전혀 판매량이 늘지고 있지 않은. 아니 그 책 왜 판매량 좀 오늘 안 가져왔어요? 이게 구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거 첫 코너니까 내가 이거 진짜 단독 하나 얘기해도 되나? 단독? 특종인데? 일단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진짜로? 그 현대차의 그 정혜선 부회장 있잖아요. 그분이 또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원래 원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국내에서는 원조고 글로벌하게서도 이 수소차 쪽에서는 뭐 사실은 탑 티어에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수소경제를 뭘 보고 배웠냐?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가 아닐까요? 진짜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팩트체크. 진짜로. 우리 권순우 기자가 쓴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 와우. 제가 오늘 니콜라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니콜라가 수소 트럭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만들어야 하는 회사잖아요. 참 애매해요. 그런데 좀 이상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또 취재한 그 수소 산업의 생태계에서 보는 니콜라가 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그 기사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추정 이런 거기 때문에. 아니지. 권유경제 때 한번 터트리려고 기사 안 쓰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또 여기저기 방송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써먹으려고 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진짜 지상파 가서도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수소 산업 생태계라는 곳에서 이제 니콜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일단 니콜라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들이 좀 있어요. 이제 워낙 소외돼 있던 산업인데 덕분에 원님 덕에 나팔 분다. 그러니까 덕분에 니콜라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전반적인 수소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주가가 또 오르기도 하고 주가가 오르니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선순환 고리에 대해서는 좀 고마워하는데 저 사고 치면 만약에 혹시라도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수소 산업에 또 다시 불신을 심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우려를 하긴 해요. 근데 니콜라가 일단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일단 수소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 수소가 에너지 밀도가 되게 높아요. 좁은 공간에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다. 에너지 밀도. 이 얘기는 전기차는 이미 테슬라가 거의 한번 휩쓸었다고 보면 되는데 이 배터리를 가지고 대형 트럭을 만들게 되면 트럭의 절반은 배터리를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트럭을 재미로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게임으로 유로 트럭 같은 거 이제 놓고 게임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일주일씩 그냥 똑같은 길을 간다면서요. 근데 트럭은 철저하게 수익성 위주로 판매가 돼요. 그러면은 전체 공간의 적재를 절반밖에 못한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모든 분야에서 좀 이렇게 정말 각광을 받으면서도 세미트럭이라는 걸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불신하는 눈빛들이 있어요. 이게 물론 일론 머스크가 워낙
안 될 것 같은 일을 해낸 건 맞지만 트럭은 쉽지 않을 거다. 아.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수소 트럭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거기에 미국에 있는 어떤 업체가 내가 수소 트럭을 만들겠다. 테슬라 밟아버리겠다. 아니 실제 그런 표현을 써요. 테슬라를 내가 트럭으로 밟아버리겠다.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되게 많고 뭐 저기 뭐 상장하고 하루 만에 100% 오르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네. 요새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좀 의심쩍은 것들이 있지만 수소 업계에서 보는 단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걸 꼽으면은 연료전지 스택입니다. 아, 연료전지 스택은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 같은 거죠. 그 어렵다는 네. 네,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스택인데 연료전지 스택인데 이거는 수소 경제의 심장이에요. 핵심이다. 이게 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트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비행기, 뭐 선박, 기차는 못 발전소, 기차에도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든가 수소 경제로 뭘 하든가 스택은 항상 들어가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해요. 근데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대신 비싸고. 비싸죠. 그리고 거의 한 70년 넘게 수소 산업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지만 네. 지금까지도 상용화되지 못한 단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를 꼽으라면은 연료전지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출력을 내거나 내구성을 늘리거나 아니면 그거의 가격을 낮추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연료전지를 뭘 쓰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니콜라가 얘기할 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료전지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그 수소 좀 한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연료전지거든요. 그건데. 그러니까 나는 연료전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를 먼저 내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 작품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연료전지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은 전 세계에서도 손으로 꼽아요. 뭐 현대차라든지 직접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예, 예. 네. 현대차, 도요타, 뭐 저기 캐나다에 있는 발라드 파워라든지 아니면 하이드로제닉스, 스웨달리 파워셀 이렇게 소수 발전 분야는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블룸에너지 뭐 이런 정도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소를 뭘 하겠다 그러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업체로부터 제휴를 맺거나 협력을 뭐 하거나 사오거나 갖다 쓰거나.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잘 안 하다가 어. 최근 들어서 좀 언급을 했는데 니콜라가 이제 처음에 최근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아, 조선일보하고. 예, 예. 네. 그러면서 자기네는 그 스웨덴의 파워셀과 공동 개발을 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업체잖아요. 그 파워셀하고 공동 개발을 하고 공동 개발? 수년간 개량을 했다. 공동 개발은 무슨 공동 개발이겠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개발한 거를 이제 갖다가 거기에 맞는 형식을 만드는 게 또 되게 어렵거든요. 쓰는 걸로. 네. 네. 그리고 나서 독일의 보쉬를 찾아가서 이거를 생산을 같이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파워셀하고 이걸 공동 개발을 한 다음에 이걸 기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생산은 보쉬에다 보쉬한테 맡겼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수소업계 사람들 중에 이제 파워셀의 스택을 직접 갖다가 이제 뜯어보신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아, 스웨덴 업체. 네, 그 스택을 갖다가 차를 만들 수가 있냐.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발라드 파워나 이런 데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회사들이거든요. 우주 개발 시대부터 하던 업체들인데 사실 기업 사이즈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제가 캐나다 그 상무관들하고 만났을 때도 왜 발라드는 한국 기업들하고 이렇게 제휴를 하지 협력을 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유 거기는 대기업들이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발라드 파워인데 파운데도 예. 대기업들하고 거래하기 좀 부담을 느낄 정도로 그런 수준이구나. 그건 그러니까.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발라드 파워가 어느 정도냐면은 네. 1호 특허를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바칠 정도로 역사와 전통이 깊은 회사예요. 그런데도 이제 워낙 수소 산업이 그냥 고만고만하니까 망하기도 했다가 지금은 사실상 중국에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러니까 파워셀의 스택을 가지고 트럭을 만들어 글쎄 내가 사서 뜯어보니까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보쉬랑 이제 뭐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쉬가 만들려고 하는 연료전지 시스템에 들어가는 연료전지가 파워셀 거예요 원래. 그래요? 네, 그거를 보쉬가 5,600만 달러를 라이센스를 지불을 하고 그 스택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이 보쉬 거예요. 그리고 보쉬가 상당히 명망 있는 유명한 회사
인데 보쉬는 1위 업체죠. 그러니까요. 그럼 보쉬라고 하니까 이제 보시면은 좀 얘기 되네. 얘기 되네 이렇게 보는 건데 보쉬가 그럼 연료전지를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는지를 보면은 보쉬는 자동차 부품에서는 1위 업체잖아요. 네, 아주 뭐. 근데 여기가 지난 2월에 독일에서 열린 커넥티드 월드 2020에서 자기네가 자동차용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2022년까지. 네. 그러니까 보쉬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에서는 압도적인 1등 업체지만 지금까지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들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업체예요. 그리고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스택은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파워셀 거를 가져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매칭이 되는 게 하나 있죠. 니콜라가 수소 트럭을 2023년부터 만들겠다라고 했던 얘기는 이 얘기다. 이 얘기다. 보시 거. 보쉬 거가 22년에 완성이 되면 그걸로 23년에 만들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니콜라는 자체적인 연료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기술은 파워셀 거고. 파워셀 거고 그리고 거기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데고 그래갖고 실제로 이 트럭을 만들거나 연료전지를 써보신 분들은 네. 그게 그냥 뚝딱뚝딱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전기화학적인 그러니까 전기화학 기계가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라 기계 하시는 분들이 하기도 좀 어렵고 화학을 하시는 분들이 하기도 어렵고 뭐 전기를 하시는 분들이 하기도 어렵고 되게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과연 저 계획대로 진행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꼭 국내에서 수소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 수소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원천 소재들 있잖아요. 예. 이런 건 다 글로벌 회사들이 해요. 뭐 고어라든지 저기 아사히 글래스라든지 일본에 뭐 이런 데들이 하는데 여기도 한국에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자기들이 연료전지를 한다고 하면 이 소재 업체들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니콜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주가는 이미 뭐 상장한 이후로 엄청나게 이제 올라갔다 다시 좀 내려왔었고.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조금 더 해소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색다른 관점인데 네. 그럼 보쉬가 왜 그 진짜 어마무시한 자동차 부품 1위에 레퓨테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보쉬라는 보쉬가? 신뢰감 있는 회사가 니콜라라는 회사랑 거기에 지분 투자를 하고 거기 파트너십을 맺었는지에 대한 관점인데요. 이게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종 결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런 업체나 투자자들은 이 게임에서 손해볼 게 크게 없어 보여요. 최종적으로 만약에 잘 되면 다 같이 해피한 거고 해피한 거고. 안 될 되면 경우에는 주주들만 니콜라. 개인 주주들만 니콜라의 개인 주주들만 손해를 볼 수 있는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해요. 되게 참 위험한 얘기다 이거. 예. 무슨 얘기냐면은 보쉬 입장에서 이게 이제 보쉬도 연료전지 시스템을 처음 만들어 봤는데 네. 그럼 자기가 예를 들어서 22년까지 개발을 했다고 쳐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한테 갖다 주고서 내 걸 가지고 트럭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물건을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아니 그거 네가 뭔데? 너 이거 검증된 거야? 이게 야 검증된 거 써도 지금 만들까 말까인데 이미 처음 뭐 만드는 걸 누가 만들어 주냐? 몇 년 전부터 다 만들어서 했는데.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수소 쪽으로 만약에 자기가 방향을 틀었다라고 하면은 납품을 할 곳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액시언트 수소 전기차 현대차에서 만든 그 수소 트럭에 그게 스위스로 수출이 됐거든요. 됐죠. 예. 거기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나라에 팔리는 수소 탱크는 다 일진 복합 소재가 만들어요. 그런데 그 수소 트럭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는 프랑스 회사가 만듭니다. 굉장히 큰 회사가 만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왜 그러면 프랑스 회사 걸 썼냐? 가격을 너무 싸게 들어왔어. 일진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들어왔어요. 뭐냐면은 자기들이 개발을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줄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가야지. 일단 들어가서 제가 그냥 이거 제가 다 뒤집어 쓸게요. 대신 써봐만 주세요. 넣어봐만 주세요거든요. 레코드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쵸. 이 새로운 시장에서는. 여긴 지금 아무도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진짜 프랑스의 그 대기업들도 현대차한테 거의 뭐 반값 3분의 1 값으로 들고 와서 제발 넣어주기만 하세요. 저희가 검증도 다 된 겁니다. 단순히 트랙 레코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탱크도 이제 뭐 그랬을 때 그럼 보쉬가 탱크 같은 것도 아니라 진짜 연료전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핵심. 근데 그거를 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소산업의 핵심은 연료전지 스택이고 스택이고. 이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애들은
다 자기들의 핵심 기술로 이걸 갖고 있어요. 근데 보쉬가 핵심 기술을 제가 팔게요. 됐거든. 내 거 해야지 왜 네 걸 쓰냐? 이렇게 돼요. 그렇지. 그럼 낙동강 오리알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보쉬 입장에서는 자기 스택을 이용해서 트럭을 만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니콜라로 이제. 니콜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밀어넣는 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형성이 돼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근데 몰라 부시 입장에서도 니콜라가 그렇게 매력적인 비즈니스 관계일지는 매력적이죠. 잘 모르겠다. 아니요. 써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신생 매력은 있는 건데. 예,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실험을 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쓰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자기들의 연료전지 스택을 시험해보고 상용화시켜보는 그 비용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니콜라에다 투자했던 돈이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대안이 없는 거잖아 지금. 그쵸. 보시 입장에서도.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얼마가 들어갔냐? 이제 시리즈 B, 니콜라의 시리즈 B로 보쉬하고 수소 충전소의 수전해 설비를 만드는 넬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때 둘이 합쳐서 4,400만 달러, 우리 돈 한 500억 원 들어갔거든요. 야 진짜 많이 들어갔네요. 500억? 예. 야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이 정도면은 그냥 야 그냥 주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일종의 보쉬의 실험실 그러니까 한 개 실험실 운영 비용이잖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험을 한번 해보기에 이런 게 괜찮다. 진짜 많이 근데 들어갔네. 여기서 봐요. 실험을 할 때 이거는 보쉬하고 니콜라는 서로 다른 회사잖아요. 그럼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할 때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맞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실험을 하는데도 500억 써갖고 실험하는 게 보쉬 입장에서 크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닌데 나중에 저기다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해가지고 돈을 또 뽑을 수 있어요. 받아.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기에 투자했던 회사들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볼 게 없다. 뭐 넬이랑 보쉬랑 합쳐서 500억을 집어넣었지만 실험해주는 기회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어휴. 나중에 납품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단가를 받을 수 있어요. 실험도 하고 돈도 받고. 예. 뭐 아주 좋은 거죠. 그럼 또 하나의 파트너 넬. 내일. 넬 같은 경우는 물을 가지고 전기 분해를 해서 그 수소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수전해라고 하는데 수전해 장치를 그러니까 니콜라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트럭만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충전소를 같이 만드는데 그 충전소마다 수전해 설비가 들어가요. 문제의 충전소. 예. 야. 거기에 수전해 설비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누가 충전소를 만들어 주지 않으니 자기가 직접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수전해 설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최근에 기사 나온 걸 보니까 넬로부터 3천만 달러의 수전해 설비를 구매했다. 3천만 달러. 3천만 달러. 아까 보쉬랑 넬이랑 둘이 합쳐서 4,400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네. 근데 넬은 3천만 달러어치를 구매해. 그러면 뭐 얘가 절반씩 냈다 해서 2,200만 달러 그냥 지분 집어넣고 넣고 그냥 3천만 달러 다시 현금으로 갖고 온 거예요. 거네. 예. 그리고 실제로 다 지어져 갖고 잘 되면 네. 더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그냥 뭐 거기 구매 계약한 거 좀 팔아먹고 자기네 설비 한번 만들어보고. 내일도 그렇게 크게 손해 보는 장사는 절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가 좀 골치 아픈 거예요. 나 이거 하나 얘기 묻고 싶어서 계속 입이 근질근질하더라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이렇게 언론들도 조금 약간 이제 약간 애국주의 비슷하게 이제 막 기사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니콜라 상장할 때 막 한화그룹이 대박 났다 그래가지고 정말 니콜라 주식 팔아서 하나그룹을 다 살 수 있다 그랬죠. 와. 쓴 게 끝났다. 진짜 그런 기사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저는 근데 그때 사실 별 주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없죠. 니콜라가. 예.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무슨 얘기냐 무슨 또 허망한 얘기냐 해가지고 저는 사실 기사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읽어보지도 않았었는데 요새 갈수록 이제 한화가 이 태양광을 넘어서서 예. 이 수소 이쪽 차 뭐 산업 쪽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는 뭐 비행기도 한다 그러고 막 그래요. 계속 보도자료가 나오거든요 지금. 예, 하루가 멀다 하고. 그래서 과연 이 니콜라와 한화의 비즈니스는 어떤 스토리, 어떤 그림,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특히 원래 이제 한화 투자한 사람들은 더없이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림은 네. 아까 이게 충전소를 이렇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충전소를 만들 때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분해요. 그럼 그때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했을 때 태양광 패널을 깐다 그런 거예요. 태양광 발전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에 태양광 패널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로 한화가 투자를 한 거예요. 뭐 큐셀인지 뭐 그거. 네, 카라큐셀. 그 한화가 이제 들어간 건데 아까 보세요. 여기 한화는 얼마를 집어넣냐면 1억 달러를 집어넣었어요. 한 1,200억 원 정도를 집어넣었어요. 네. 아까 보쉬하고 넬은
굉장히 비싼 장비를 만드는 애들인데 둘이 합쳐서 500억. 그리고 이제 구매 계약까지 되고. 근데 여기 한화는 1200억 원을 집어넣었어요. 네. 시리즈 C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태양광 패널은 별로 안 비싸요. 크게 비싸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널 값 해봐야 뭐 우리 다 태양광 패널 다 있는 거잖아요. 뭐 있죠. 그리고 예. 하나의 어떤 태양 패널은 이미 다 검증이 끝났어요. 범용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거기를 테스트베드로 삼아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잘 돼서 전국에 뭐 미국에 있는 전역에 뭐 어떤 충전소가 생기고 영국에 유럽에도 전역에 생겨가지고 거기다 태양 패널을 독점 공급한다 그러니까 잘 되면 한화가 좋은 건 맞아요. 미국의 충전소 2,000개, 유럽의 충전소 2,000개 막 팍팍 지어지면 대박이다 이거잖아, 그죠? 뭐 대박까지는 아니겠지만 워낙 태양광 패널은 많이 깔기 때문에 대박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렇죠. 근데 아까 다른 애들은 망해도 그러니까 설사 니콜라가 성공되지 않더라도 망해도 된다. 망해도 뭐 크게 손해보는 손해볼 장사는 없는 게임인데 아니다. 한화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 패널을 뭐 몇 개나 집어넣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진짜 그 투자의 가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인 거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또 대표적으로 니콜라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주는 게 이미 주문한 애들이 사이즈가 커. 쟁쟁해. 네, 쟁쟁해. 네. 예를 들어서 에나이저 부시 같은 경우는 버드와이저 운송 트럭을 만드는데 맥주 회사. 이미 800대 계약 딱 집어넣었어. 그리고 리퍼블릭 서비스라고 이제 청소 서비스 하는 데인데 청소차 2,500대. 야. 현대차는 기껏해야 1,600대 주문 받았는데. 아니 이게 2023년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건데 벌써 이렇게 주문이 막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2,300대가 이미 계약 딱 꽂힌 거예요. 두 군데서만. 야. 근데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약금 받았나 좀? 없죠. 그 없어?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경우에 얘네들이 무슨 손해를 보느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계약금 넣은 게 없고. 그럼 걔네가 이걸 왜 계약을 했느냐를 보면은 얘네가 지금 밝힌 게 디젤 트럭의 운송비가 마일당 0.97달러다. 디젤이 0.97달러예요. 운송비. 예. 근데 수소 트럭 운송비는 0.95달러예요. 더 적죠. 근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간소하게 적네요. 네. 예. 그러면은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수소 트럭을 실제로 수소 트럭이 나와서 잘 운영이 됐을 때 이거를 사용하는 것이 뭐 전혀 손해 볼 게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 안 됐다. 그럼 계약금 낸 게 없기 때문에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니콜라의 어떤 이걸 주문을 함으로써 자기네가 친환경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새로운 또. 이미지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참여한 업체들 중에 그런 데도 꽤 있어요. 이 친환경 이미지를 홍보할 수 같이, 있는데 예. 거의 게임값도 안 내고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에나이저 부시 얘기를 우리가 항상 니콜라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버드와이저를 이제 친환경 트럭으로 옮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되면 땡큐. 안 되면 뭐 미쳐의 본전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아쉬울 게 없는 플레이어들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미국 내에서 니콜라가 공장을 안 만들고 있다. 뭐 기가 팩토리는 막 되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왜 니콜라는 거기다 공장을 만든다 그러고 안 만드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가서 이게 꽂았더라. 간판을 꽂았더라. 뭐 니콜라 공장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니콜라 공장입니다. 그거 찍어놓고 거기 건설 기계들이 이제 조금 갖다 놓고 했대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어떤 부분들이 생각이 나냐면은 그거 인공위성을 한번 봐야 되는 거 이거 아니야? 사람들 그냥 가서 봐요. 가서 봐 그냥. 네, 그냥 허허 벌판인데, 그러니까 허허 벌판이라는 게 구글 중요한 게 한번 아니고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구글 지도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보쉬의 연료인지 시스템이 2020년에 계획한 대로 딱 나오지 않으면 네. 이후의 계획들은 다 지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소 트럭 공장을 만드는 건데 조립 공장을 그러면은 지금부터 과연 조립 공장을 만들 필요가 있냐? 근데 그 미국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기가 팩토리랑 비교를 하거든요. 기가 팩토리는 배터리 공장이에요. 굉장히 그 높은 수율을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좀 잘 만들어야 되는 공장이란 말이에요. 계속 시행착오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공장이죠. 사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공장을 지어본 경험도 많고, 근데 지금 니콜라가 연료인지 시스템이 잘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게 2022년인데. 예. 그거를 지금부터 거기서 삽둬가지고 뭐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니콜라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봐요. 근데 좀 뭔가 공장도 쉽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빨리 공장을 지어놨을 때 이거는 다 매몰 비용이 돼요.
그럼 니콜라 입장에서는 차라리 현금을 최대한 많이 보유함으로써 네. 이 시기를 좀 더 오히려 시간을 끌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공장을 아직 안 짓고 있는 거는 네. 이 앞에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많다. 그걸로 한다면 저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냥 이거는 왜 공장 안 짓냐, 니네 사기냐 아니냐의 근거가 아니고 이 회사는 아직 공장을 지을 정도의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차가 나오는 시기도 그만큼 더 계속 이루어지는 지연될 거죠. 거 아니에요. 계속 지연이 될 경우를 대비한다면은 지금은 공장 짓는 것보다 캐시를 보유하고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야 지연이 됐을 때 운영비를 뽑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연료 전지 만드는 회사도 크게 손해날 게 없고,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다못해 이제 뭐라고 하죠? 연료전지 시스템. 만드는 회사도 크게 뭐 손해날 게 없고, 주문 넣는 사람도 주문 넣는 사람도 손해도 없고, 그러니까 차를 뭐 주문 넣는 사람도 계약금 한 푼도 안 냈고. 그렇죠. 하나는 조금 까리하다. 하나는 게 좀 그렇고. 예. 근데 이제 니콜라 CEO나 경영진들은 그런저런 시나리오를 다 대비해서 아직 공장을 짓는 거를 서두르지 않고 있고, 예. 현금이 지금은 더 바람직하다, 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현금을 공장으로 돌리는 거를 아직은 선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하방 리스크가 큰 변수, 그런 리스크를 가진 사람들은 니콜라의 주주들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가도 이미 한 100불에서 한 35불 정도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거 현대차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현대차 분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니콜라. 그러니까 니콜라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뭐 여기랑 뭐 좀 같이 협업하고 뭐 그런 얘기 좀 없냐? 워낙 핫한 기업이니까 현대차의 이름을 좀 널리 알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뭐 이렇게 거기가 뭐가 있는 회사여야 뭐 협력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웃겼던 거는 이미 현대차가 제가 그분에게 그걸 물어보기 전에 현대차는 이미 그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거를 니콜라 CEO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통해서 내가 현대차에다가 협력 제안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이미 니콜라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 소리예요. 미국에 니콜라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으니까 현대차랑 좀 협력하면 좋지 않아요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현대차에서 답변은 그거 뭐 하는 회사인데 그걸 해요. 우린 또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별로 협력할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미 니콜라의 제안을 거절한 다음에 했던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니콜라가 왜 조선일보에다 인터뷰를 했느냐? 그게 그러니까 2번 제안했다 거절당하고 3번째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협력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라는 거를 현대차를 약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하게 된 거고 별로 볼 게 없다라고 했었고, 주주 얘기로 이제 넘어갈게요. 네. 일단 밀턴이라는 그 CEO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 예전에 그 니콜라 창업 전에 천연가스 저장 기술, 그러니까 가스 관련하는 일을 했던 사람은 맞는데, 트레버 밀턴. 네, 트레버 밀턴. 여기서 미국의 철강 업체인 워딩턴이라는 회사를 팔았어요. 그 가스 업체를. 예. 그러면서 워딩턴이라는 애가 중요한 이유가 주주잖아. 주주예요. 니콜라. 예. 그럼 인수하면서 이제 수합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니콜라의 주식 1,900만 주를 가지고 있게 됐고, 그리고 락업이 풀리자마자 500만 주를 던졌고, 많이 벌었던데 돈. 좀 많이 벌었죠. 한 3천억 정도, 3천억 원어치 정도 팔았어요. 네. 그리고 남은 주식이 한 1,400만 주가 있는데, 이 락업이 30일, 60일, 180일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그랬을 때 9월 이후에 락업이 또 풀려요. 그랬을 때 700만 주를 또 팔 거라는 문을 열어놨어요. 9월이면 지금이잖아, 지금. 이제 10월에 가까운 9월, 9월 말 아니면 10월 1일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 락업이 풀린다고 해서 무조건 파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팔기 위한 절차들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미 다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트레버 밀턴 최고 경영자는 회사 주식 600만 주를 직원들한테 나눠줬고, 네. 이걸 나쁘게 의심하면 우리 같이 가야 된다. 이게 그 스크럼 짠 거예요. 네. 우리 같이 가야 된다. 뭐 뒤로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대신 때리기 엮기. 대신 때리기 엮이고. 그리고서 이제 미국의 앵커도 이제 니콜라를 좀 까리하게 보면서, 네. 야, 니네 그 초기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워런트가 뭐 한 2천만 개 되지 않냐. 이거 다 할 수 있냐. 희석되고 막 그럴 텐데 상환할 수 있냐.
그랬더니 밀턴 CEO는 한 9억 달러 이상 현금이 있다. 1조 원 정도는 현금이 있으니까 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게 상장의 힘이죠. 네. 상장을 해서 시장에서 그렇죠. 이거를 흡수하고 있고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주가 올라가면 워런트는 다 이제 현금화 될 테니까 예. 시장에서 일단 트레버 CEO는 급여는 없는데 1달러. 예. 네. 매년 주식을 양도 제한 주식 원래 그 저기에서는 양도 제한 주식 많이 하잖아요. 락업 네. 걸려 있는 주식. 그렇죠. 근데 양도 제한 주식을 매년 600만 달러어치를 받는다. 근데 그게 주당 10달러예요. 그럼 60만 주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주당 그 60만 주 받는데 네. 거기 그게 10달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0달러만 되더라도 네. 3배는 그냥 먹을 수 있는 주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일종의 스톡 옵션 같은 거죠. 그러니까 10달러에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그 주가가 얼마라고 나오진 않는데 예. 정해진 주가를 달성하게 되면은 485만 9천 주를 받을 수 있다. 약간 좀 얘기가 근데 이게 좀 느낌이 싸해. 그러니까 성과 체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기업의 성과는 뭐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달성을 할 때를 보통 기준으로 삼는데 네. 여기는 미리 설정된 주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트레버 CEO가 제일 앞장서서 자기가 꼭 달성해야 되는 거는 매출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주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권 기자랑 얘기하면서 몇 번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의 그 경영 성과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매출액 이익 그리고 이제 주가거든요. 예. 주가가 많이 얼마 올랐느냐 이게 중요한 성과 지표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 니콜라 같은 얘기를 지금 제가 쭉 듣고 있는데 아직 이제 매출이 현재 없고 언제 발생할지도 2년 뒤일지 3년 뒤일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CEO라는 사람의 성과 기준이 뭐 딱 주가로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가 그렇게 좀 이렇게 유쾌하게 들리지는 않아요. 맞아요. 예, 유쾌하게 들리지 않고 이 대목에서 그 우리 권 기자가 막 첫 시간 준비하신다고 지금 막 눈까지 충혈돼가지고 진짜 카메라에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짠하기도 한데 한화가 아까 얘기했듯이 1억 달러 예. 그 계열사에서 이제 5천만 달러씩 1억 불 투자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당시 뭐 주 한화 주가도 막 그룹주도 올라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각 경제 매체라든가 종합지에서 막 대문짝만하게 쓰는 게 이제 김동관 부사장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뭐 해안 네, 얘기하면서 뭐 엄청나게 뭐 잭팟 뭐 이러면서 예,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또 그 사업에 유능한 사업가들을 많이 알게 됐고 뭐 그러면서 이제 도움 받고 있고 뭐 네트워크도 현지 네트워크도 좋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쫙 나오는데 그 아까 이제 얘기 듣는 와중에 이제 그 니콜라 일반 주주들이 좀 가장 조금 이제 하방 리스크가 크다 예. 이런 느낌이랄까 그런 어떤 그 생각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그룹이 야 이거 잘못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 김동관 부사장의 역할을 주목하는 그런 그 코멘트도 제가 좀 몇 번 봤거든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주주로서 뭐 좀 목소리를 좀 내달라는 건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니콜라가 사기냐 아니냐 근데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기냐 아니냐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주를 얘기를 해봤을 때 바이오주. 그러니까 이게 신약을 개발을 못하면 네. 사실은 사기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렇죠.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열심히 했다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바이오는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거지. 근데 이게 안 하다가 못 만들었는데요 하는 거하고 하다 뭐 이게 대충 놀면서 그냥 투자금 가지고 쓰다가 못했는데요 하는 거하고는 이제 사기냐 아니냐 구분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수소차도 비슷한 맥락인 건가? 근데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없는 차는 아닌데 분명히. 네. 근데 우리가 어디선가에 파랑새를 찾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짠하고 누군가 멋있는 걸 만들길 바라는데 네. 정말 구질구질하게 30년씩 40년씩 만들어 온 회사가 뻔히 있어요. 현대차라든지 도요타라든지. 근데 거기가 바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걔네가 바보라서 지금까지 트럭을 못 만들고 있겠어요. 그리고 수소 트럭이 지금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전지 스택의 내구성이 5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5년이 지나면 한번 바꿔줘야 돼. 그리고 주행거리가 400km밖에 안 돼. 맞아요. 그리고 연료전지 스택이 하나로 수소 트럭용으로 못 만들어가지고 승용용 2개를 연결해서 갖다 놓았어.
이게 지금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양산 트럭이에요. 근데 어떻게 짠 하고 나타난 혜성처럼 나타난 니콜라라는 데가 짠 하고 이걸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건 약간 어려운데 하다못해 테슬라만 하더라도 짠 하고 나타난 친구가 아니에요. 무려 17년 동안 그렇죠.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20년 됐죠. 예. 그랬을 때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기술이 모이면 실제로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도 있어요. 네. 니콜라가 워낙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거기에 투자금을 많이 받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많은 협력 파트너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트럭을 만들어서 내놓을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게 사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럼 우리는 위험이라는 거, 그러니까 안 될 경우의 위험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우리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니콜라의 신뢰를 그러니까 부여해주는 넬이라든지 보쉬라든지 보쉬. 에나이저 부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자기들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거의 없다. 리스크가. 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안전판이 없을 뿐더러 CEO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이미 주식을 다 나눠 가지면서 이걸 주가를 유지해 가지고 가져갈 루트들은 다 열려 있다. 기존 주주들은 팔 수 있는 루트 열려 있고 CEO도 받을 루트가 열려 있고 직원들도 받을 루트가 열려 있으니까 네. 거기들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준비들을 하고 있고 거기서 신용을 주는 그 탑티어 업체들은 이미 리스크 관리를 해놨고 그럼 니콜라에 투자하는 개인 주주들은 정말 그게 잘 안 됐을 때 사기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네. 그러니까 잘 안 됐을 때 연료전지 시스템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를 확인하고 나는 그 결정적인 날 2022년 보쉬가 연료전지 시스템을 발표해야 하는 그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조금은 겁나더라. 그리고 치사한 놈들, 그 보쉬나 뭐 에너지 부쉬나 이 치사한 놈들은 이미 자기들이 신뢰를 다 줘놓고 자기들은 안전장치를 다 뒀더라.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야, 이 수소 경제의 대표적인 한 단편이 사실은 수소차인데, 예. 야, 이 수소 트럭 분야에서 또 이런 얽히고 설키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먹히는 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이 지금 막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마지막에 남은 그 약간 외로운 그 개미 군단, 그 동학개미 내지는 그 로빈후드 개미들, 이분들의 그 약간의 그 외로움이랄까, 그런 위태로움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리 권유경제에서 특히 이제 권순우 기자가 미래의 그 생태계, 미래의 그 성장산업, 미래의 먹고 살 거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취재해서 많이 데려올 건데 그런 관점에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고 재밌잖아요. 그게. 예. 그게 또 이제 투자하고 요새는 또 많이 또 접목이 되는 시대이기도 하니까. 다만 아까도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했지만 정말 이게 이 이면은 뭘까? 이 단면은 뭘까? 너의 이해관계는 뭐고 나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 같이 따져가면서 그래야지 이게 뭐 미래는 뭐 수소차가 뭐 수소 트럭이 뭐 막 다른 거 디젤 트럭을 다 제끼고 막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수소 트럭 시대가 올 거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섣불리 단정 짓고 무언가를 확 물기에는 아직은 좀 너무 좀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좀 느낌도 좀 많이 받네요. 그러니까 니콜라하고 테슬라를 뭐 테슬라도 옛날엔 그랬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전혀 달라요. 특히 상장 초기에는 뭐 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2의 뭐 테슬라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니콜라 상장 초기에 그랬는데 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배터리 기술은 이미 그 기술 업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해자가 깊은 걸로 정평이 나 있어요. 지금 당장 파는 차의 차 대수가 적어서 그런 거고 기술적인 완성도가 100%가 아니라는 거지 테슬라의 기술력이 탑티어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주에 가야 된다는 얘기가 진짜로 우주를 갈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전 세계에서 민간이 우주선을 그렇게 많이 쏴본 경험을 가진 회사가 스페이스밖에 없다는 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성에 가는 거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테슬라가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시장 다 먹어버릴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니콜라가 거기서 우리가 수소 트럭을 만들 겁니다라는 얘기는 동등선에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스토리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어떤 누적된 정도의 얘기지 스토리 얘기로 풀이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스토리가 된다라는 거를 하고 뭐 많은 투자자들이 스토리를 보고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투자자들이 스토리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스토리를 연결시켜주는 기술이라든지 자본의 신뢰성을 믿고 가는 거지 그냥 스토리만 가지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하다못해 와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그 좋은 기업들이 왜 들어갔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보면은 그 앞으로 나타날 수많은 미래지향적인 네. 산업들을 보는 하나의 시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또 투자 뭐랄까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우리 강 PD 마지막으로 좀 뭐 이 수소차, 수소트럭 또는 뭐 니콜라에 대해서 뭐 조금 궁금하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얘기 쭉 지금 열심히 듣고 있던데. 아니 제가 생각한 것 같은 그런 저는 사실 유령회사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게 실체가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막 주주재산권 보호하라 이러면은 잘 안 들어요. 일단 맨날 뭐 핸드폰 보고 있고 막 전화 받고 있고 막 이러다가 오늘은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가장 열심히 들었거든요. 네, 열심히 듣습니다. 네, 열심히 들었거든요. 아 지금 열심히 안 들었다고 아니라 그런 거예요? 아니야 이번에도 열심히 안 들었습니다 이 얘기인가? 자, 수소트럭의 진짜 다크호스, 참 니콜라의 미래가 그 어떻게 될지 그 결과가 중간 결과가 아니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 권순우 기자의 취재를 바탕으로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궁금하긴 해요. 트레버 밀턴 이 CEO가 과연 그 받은 주식을 얼마의 값에 이거를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자기 계좌에 현금으로 꽂아 넣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명심해야 될 건 그 트레버의 입장하고 우리 이제 동학개미들 지금 니콜라의 주주가 되어 있는 그 동학개미들의 또 입장 이해관계는 완전히 또 다를 수 있다. 예. 다르다 이미 뭐 그런 것들 명심하시면서 우리 권유경제 주말에 좀 식구들과 함께 꼭 재미있게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 기자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